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호주 내에서 타일러로서 일하고 계시는 취업자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중수라고 하고 호주에 온 지는 만 7년 그리고 횟수로는 8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타일러로 일한 지도 횟수로 8년, 만 7년 한 8개월 정도 했나요? 바로 오시자마자 타일러로 네. 일하셨네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처음 왔는데 2014년에 근데 그때 한 1개월 정도 어학원에서 어학 공부를 하다가 뭔가 세컨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거를 빨리 취득하고 싶어가지고 공장이랑 농장 이런 데를 알아보다가 그죠, 보통 그렇게 네, 다들. 근데 타일도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세컨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타일 쪽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일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로 주말이나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일을 오래 했어가지고 좀 익숙하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 정확히 한 회사에서 1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프리랜서처럼 나 혼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일을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회사에서 스폰서십으로 비자를 받고 그렇게 쭉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회사 내에서의 직책은? 직책은 이제 헤드 타일러라고 이제 현장을 뭐 통제하고 현장 내를 책임지는 책임? 뭐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 회사마다 다른데 트레이닝 기간 같은 거 한 많게는 2주? 2주 정도 해가지고 좀 기존에 처음에 어시스턴트들이 받는 페이보단 좀 낮게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뭐 그냥 원래 받는 만큼 또 받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얼마로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한 200불 정도에서 스타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 일당이. 그러면 예를 들어 8시간 일을 하면 20 몇 불이죠? 지금 8시간이면은 거의 23불 24불, 5불쯤 육박하죠. 네네네. 네. 그 정도에서 일단은 시급으로 스타트를 하고 그리고 TFN이나 ABN 둘 중에 그 회사에서 원하는 걸로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ABN으로 일을 하는데 ABN으로? 네, ABN으로 그러면 ABN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네. 사업자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시작하고 예를 들어 이제 그 어시스턴트 계급에서는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네. 말 그대로 뭐 청소나 아니면은 타일을 옮기거나 아니면은 뒤에서 필요한 걸 갖다 주거나 그 기술자 뒤에서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허드렛 일 위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거랑은 다르게 이렇게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수라고 해야 되나? 그쵸? 사수, 기술자와 그런 어시스턴트의 조장 조언 관계처럼 사수 부사수의 개념이 생겨요. 근데 이것도 뭐 누구나 다 그렇게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좀 똘똘하고 빠릿빠릿한 사람을 사수가 이렇게 픽을 하는 느낌으로 도제 시스템이에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학이나 이런 게 안 되면 한국 회사로 보통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사람들 진짜 한국에서 타일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사수 부사수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픽이 되면 뭔가 일단은 그 사람이 편하게 일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기술 같은 걸 알려줘요. 근데 그 기간도 아마 데모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하는 기간. 네네. 기본적인 기술이라면은 또 뭐 타일을 커팅하거나 아니면 그 전동 공구 중에 그라인더라고 그 날 돌아가는 끝에 걸로 타일을 절삭하는 거, 글루 믹스하는 거, 그 핸드 믹서로 글루 믹스하는 거, 네네. 그 정도를 시키고 그 외에는 뭐 이제 마찬가지로 지치작거리 뭐 이런 걸 하다가 네. 이제 그런 게 능숙해지고 실제로 이 기술자분이 뭐 이 사람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기회를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 타일을 붙이면서부터 뭔가의 기술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제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데모도 뭐 혹은 어시스턴트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보통 데모도들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네네. 웨이지가 오르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회사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를 너무 일반화해서는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사마다 너무 천차만별이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그래도 한 50% 정도, 50, 60% 정도의 회사들은 한국 회사들은 다 비슷해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의 한국 회사들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데모도는 약간 그 어시스턴트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중간 기술자인데, 중간 기술자는 뭐 굳이 하루 임금으로 따지면 처음 시작이 200불이라고 하면 200불 중후반 정도 돼야지 이제 중간 기술자라고 불리는 그런 직급이 되겠죠. 그럼 중간 기술자는 이제 그런 웨이즈로도 분류가 되고, 실제로 자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타일 커팅기나 중간 기술자, 뭐 그라인더나,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차도 가지고 있으면 엄청 유용해요. 왜냐면 자기 장비를 자기가 챙겨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네. 네. 그래서 중간 기술자는 그 기술자나 아니면 그 슈퍼바이저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시를 한 일을,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시를 한 일을 내가 그래도 그냥 뭔가 알려주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중간 기술자. 보통은 이제 웨이지로 알 수 있어요. 웨이지로 알 수 있다. 웨이지로. 이 사람 얼마를 받는지. 그냥 중간 기술자들끼리는 뭐 그런 게 개인 비즈니스도 있을 테니까 물어보진 않는데, 헤드 타일러한테는 웬만하면 오픈을 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니까. 내 사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웨이지를 얼마 받고 얼마 뭐를 할 수 있고를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이거 저거 다 할 수 있다고 말만 앞서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받는 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계산이 돼요. 대강 알 수가 있구나.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돈으로 이렇게 내가 하루에 일단 얼마 받느냐로 그 직급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0불 후반대 정도. 그렇죠. 200불 후반대 정도가 이제 중간 기술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럼 중간 기술자를 지나서 이제 기술자나 뭐 헤드 타일러, 뭐 최고 기술자나 뭐 이런 거는 이제 300달러 이상인데, 300 이제 제가 과거에 저 일할 때는 원래 300달러가 그 최고 기술자 기준이었고, 네네. 그리고 그 전에 250달러가 원래 중간 기술자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죠. 제 기준으로는 아마 330달러 이상은 받아야지 최고 기술자, 뭐 기술자, 뭐 최고 기술자 이렇게 330달러 이상을 받아야지 그래도 적어도 뭐 현장을 어느 정도는 알고 운영을 할 수 있겠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중간 기술자랑 최고 기술자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경험이랑 기술이 필요해요. 이게 뭐 그냥 중간 기술자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최고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도 엄청 노력을 하고 기술을 배우고, 기술을 뭐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든 아니면 뒤에서 뭐 훔쳐보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네, 뭐 기술자를 잘 만나면 되게 기회를 줄 거예요.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그때 그 기회를 잘 잡고 뭐 별다른 실수 없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냥 착착착착 계단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한번 미끄러지고 하다 보면 또 계속 그냥 그 상태로 쭉 유지되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구나.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이쪽 일은 실력이고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쪽이라.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현장은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인데, 일반적으로 하우스라고 하면 이제 욕실, 그리고 발코니, 그리고 리빙, 거실이라고 하죠. 거실. 그렇죠. 리빙룸에 그렇게 타일을 붙여요. 그래서 거의 그 집에 방 빼고 다 타일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욕실이면 바닥, 벽 전체가 다 타일이 들어가요. 그래서 꽤 많은 양의 타일이 들어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보통은 일반적인 타일러들은 뭐 바닥, 벽 거의 대부분. 그런데 좀 특수한 타일러는 이제 뭐 수영장에 타일을 붙인다던가, 예를 들어 수영장 안쪽에 보통은 모자이크 타일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좀 특수해요. 물론 제가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쪽만 전문적으로 하는 타일러들이 있어요. 또. 그 기술이 또 필요한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쪽으로 일을 하면 또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땡볕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일 자체가. 그리고 또 기술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워터 레벨을 완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왜냐면 수영장이 말 그대로 수평이잖아요. 그 물 자체가. 그쵸. 근데 그 물과 라인이 안 맞아버리면 티가 확 나요. 그 타일이. 그렇죠. 어렵겠다. 네. 그래서 그냥 기술이 필요해요. 수영장 타일은. 그래서 수영장만 전문으로 하는 타일러가 있어요. 또 뭐 다른 특수한 타일링이 있을까요? 혹시? 특수한 타일링. 그거 보통 되게 이제 신기하네요, 수영장. 타일이 있고 또 타일러 중에 또 돌, 스톤, 대리석 같은 거, 두꺼운 거. 보통 타일은 보통 얇은 거는 한 7mm, 두꺼운 거는 10에서 12mm까지 하는데 스톤 같은 경우는 많이 두꺼우면 40mm까지도 해요. 그냥 보도블럭 같은 그런 타일. 이걸 붙이는 건가요? 그걸 이제 바닥이나 바닥에. 이런 데 붙이는데 네. 그런 거를 붙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겠다. 하나의 분야라고도 할 수 있죠. 그냥 그 스톤만 전문으로 하는 또 팀도 있어요. 스톤은 또 말 그대로 더 많은 뭐 인건비를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더 힘이 들죠. 그쵸. 아무래도 일반 무거울 타일을 거니까. 붙이는 거. 무겁기도 할 거고 그렇죠. 쉽게 또 깨질 것 같아요, 잘. 그렇죠. 스톤이 또 그게 어떻게 가공되느냐에 따라 얼마나 섬세하게 일을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좀 고급 잡들이 스톤 같은 걸 많이 써요. 일반 타일도 요즘엔 잘 나와서 퀄리티가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스톤 같은 거는 더 고급으로 쳐주죠. 네. 그죠. 우리나라 막 대리석을 그렇죠. 까는 것처럼. 대리석 같은 그런 타일로. 저도 아직은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네네. 근데 영어는 엄청 필요해요. 왜냐? 최고 기술자는 어쨌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의사소통이 중요한 일이에요. 적어도 내가 맡고 있는 현장을 담당하는 빌더, 그러니까 즉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요청하거나 그쵸. 심지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가 이게 이렇게 돼서 잘못됐다 라고 할 때 내가 아니야 내가 하는 방법이 맞아라고 어필을 할 때도 다 영어로 해야 되는 일이고 심지어 뭔가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메일을 써서라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뭔가 되고. 주장을 하는 아니면 내 기술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걸 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어 없이는 어쨌든 이 나라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영어니까 그쵸, 그쵸. 예, 영어 없이는 좀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농담 따먹기 하고 그럴 영어라기보단 실제 일에 관련된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쓰니까 네 그래서 영어는 진짜 중요하고 책임을 맡는다면 정말로 필요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딱 그 자기의 한계가 거기까지만 정해지는 것이 괜찮다면 괜찮으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발전을 하시고 싶다면은 영어는 뭐 그리고 뭔가 책임을 지는 자기가 최고 기술자 입장에서 책임을 지는 그 자리에 올라가시고 싶다면 영어는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네. 책임이 네. 바로 제 인건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죠. 네. 그죠. 어쨌거나 이제 나도 하나의 리스크를 안고 일을 하는 거죠. 결국 그럼요, 책임을 져야 그럼요. 되는 입장이니까. 그럼요,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고용주는 저한테 더 많은 책임을 주고 그만큼의 웨이지를 지급을 하고. 그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 영어 잘하는 헤드 타일러 밑에서 일을 하는 그냥 영어 못하는 그냥 중간 기술자나 아니면 그냥 기술자 그래요. 350불씩 받을 수는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사람 350불을 받으면 밑에 두고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돈을 받는 사람은 어떤 현장을 맡겨요. 보통 일반적인 고용주는. 근데 만약에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맡기기 어렵죠. 그럼 영어 잘하는 누군가를 또 붙여주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그거에 대해서 100% 자기가 개런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쵸, 누군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설명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엄청 답답한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진짜 호주에 오시고 호주에서 타일러로 일을 하시고 뭐 호주에서 계속 영주권을 받고 살아가시길 원한다면은 무조건 영어는 필수라는 필수죠. 거.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이 그냥 저는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근데 적어도 학생들이라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 들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네.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도 뭐 그런 건설 그쵸. 현장이나 아니면 제가 한국에서 원래 하던 일이 손을 쓰는 뭔가를 만드는 일이었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아무런 그런 개념이나 이런 거 없이 현장에 가면
눈치만 실컷 보다가 욕만 많이 먹고 올 수도 있어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기술자님처럼 좀 센스가 있는 사람에게 탁탁탁 잘 찾아가지고 하실 텐데 아마 제가 갔으면 욕 지질하게 먹었을 거예요. 그거는 진짜 현장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네. 물론 실제 현장과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를 수는 있지만 그쵸.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개념을 내가 알고 가면 더 나을 수는 있죠. 학교에서 배우고 온다는 게. 그렇죠. 기술자님은 여기서 이제 공부는 안 하신 거잖아요. 바로 타일러로 일하셨고, 그죠? 네. 따로 이제 자격증 공부는 안 하셨는데. 저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RPA. RPA. 오케이. 30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영주권까지 가는 데 있어서 네, 아무래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유리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든 어디든 그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많으면 사실 여기 와서 새롭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네네. 그렇지 않다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모르죠. 네. 결국은 또 이것도 또 작은 하나의 사회생활이고 이런데 그쵸. 이 안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알고 접하는 거랑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진짜 조금 더 힘들고 그리고 튕겨서 나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적응하기 힘드니까. 저는 한국에서 경력이 2년 경력이 있고 네네. 그리고 이 호주에서의 경력까지 합쳐서 3년?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RPA를 RPA를 받는 그 기준 그때.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저는 RPA를 바로 신청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비자를 들어가서 그 이후에 뭐 저는 앞으로 뭐 라이센스를 또 취득하기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맞아요. 예, 제가 일하는 경력과 일한 기술을 또 뭔가 제출을 해야 돼요. 거기 네네네. 이제 그 학원이나 이런데 이력서나 아니면 제가 일을 한 자료들, 증명하는 자료들, 아니면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도면이며 뭐 이런 걸 다 거기에다 제출을 해서 이렇게 증명받아가지고 실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학위로. 네, 그렇게 된 거니까 실제 제가 그때 제출한 경력은 거의 한 5년, 6년 이 정도 적지 않네요. 될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건 2년에서 3년 정도 그쵸? 일을 하면 네.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뭐 영상이든 사진이든 그런 자료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라. 아니면은 또 실제 심하게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데는 실제로 뭐 검사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걸 또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학원이나 이런 데서라도 와가지고 이 사람 진짜 기술이 있다 라고 해서 인정을 해가지고 학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저는 사실 이 일이 제 적성에 맞고 그래서 네네. 저는 그냥 하루하루가 매일 재밌어요. 왜냐면 일을 하면서 어제 내가 한 거보다 이제 오늘의 내가 더 빨리 더 완벽하게 잘하겠지라는 기대를 하면서 매일매일 타일을 붙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그냥 저 스스로를 계속 도전하게 해서 저는 좀 재미로 약간 스포츠처럼 하는 느낌이고,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중간기술자에서 헤드 타일러로 갈 때 그때 저한테 한 현장을 저희 지금 일하는 사장님이 줬어요. 근데 그 잡이 이제 사장님 집 근처에 있는 사장님 친구네 집이었어요. 레노베이션 잡이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네, 되게 컸어요. 심지어 그 집도. 근데 그 집을 좀 그 사장님 친구가 좀 까다로운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리고 저희 사장님은 유럽 사람이에요. 보스니아 사람. 근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보낼 때 사장님이 좀 망설였어요. 이 사람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다. 피키한 사람이니까 너가 뭐 이렇게 해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너를 믿고 보내본다 했는데,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너무나 만족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난 너를 꼭 부를 거야, 너 이름을 기억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만족스럽게 그 일을 마쳤고. 굉장히 보람 있으셨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그러니까 재미가 있었어요. 그때도 일을 할 때 뭔가 좀 인정받는 느낌도 좋았고, 일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하면서 막 잘 나왔을 때, 이 잡이 잘 나왔을 때 엄청 뿌듯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조그맣게 그냥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넘어간 적은 있는데 네. 완전히 망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여기서 뭔가를 맞추려고 계속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처음부터 틀린 거를 수습한다고 나중에 맞는 게 아니니까 발견했을 때 빨리 다 철거하고 뜯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네, 완전히 망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의 뭔가의 작은 실수나 이런 부분을 그냥 충분히 커버업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습하면서 이렇게 넘어간 적은 있어도 완전히 망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체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 이거 저 좋은 팁이죠. 적어도 기초 체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근력은 필수예요. 이게 그냥 젊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근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타일 한 장에 그 60cm 타일 한 장에 보통 8kg거든요. 그 한 박스가 32kg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만약에 큰 아파트 같은 현장에 나르라고 시키면 하루에 뭐 100박스 이상 날려야 되니까 엄청 힘든 일이죠. 장난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체력은 되게 중요하고 물론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그리고 이후에 뭔가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했던 거니까 그냥 타일도 실제 그렇게 100박스를 안 나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뭔가 불행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날려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생길 충분히 수도 있어요. 기초 준비를 해라. 체력이 있으면 일단 유리하죠. 네. 그리고 적어도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일 필요도 있고 항상 안 좋은 얼굴이나 피곤한 표정으로 만나면 좋은 인상을 주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영어인데 네, 영어는 엄청 잘할 필요는 없는데 의사소통이 적어도 그냥 기초 회화 정도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좀 하다 보면 또 자신감 생겨서 더 영어를 더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진짜 그거는 팩트잖아요. 진짜 호주를 오셨을 때 영어를 못하는 사람보단 잘하는 사람에게 어떤 직종을 하든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는 건 맞아요. 정말 사실이잖아요. 네. 그건 진짜 타일러로서도 뭐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굉장히 쉬운가요? 수월해요. 왜냐면 보통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는 좀 많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있을 당시 이제 워홀러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그렇죠. ABN 넘버를 만들어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ABN을.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이 사장과 어떻게 보면은 계약을 한 거예요. 고용 계약을. 이 사람한테 그렇죠. 풀타임으로 내가 여기에 고용된 게 아니라 그런 고용을 계약한 관계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한다면 저쪽에서 혹시나 나를 스카우트한다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그냥 이 사람과 얘기가 잘 되면 또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조금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고용주한테 내가 풀타임으로 계약을 해서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이 풀타임 기간을 어느 정도 채우거나 아니면 충분한 노티스를 주고 이동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이동이 이렇게 어렵지 않고 수월한 편이다. 네, 이거는 정말 필수인 게 영어예요. 일단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거의 없어야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보통은 내가 호주에서로 가려면 나를 추천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회사. 레퍼런스. 네, 레퍼런스가 엄청 중요해요. 내가 그 회사를 그냥 이력서나 면접을 보고 간다는 건 솔직히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쪽에는 모두 호주 사람이고 모두 호주 스타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쵸. 한국 사람인 내가 거기 들어가서 적응하기라는 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나를 반갑게 받아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 호주 회사는 거의 모두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최소 영주권자 이상으로 일을 받기 때문에 그 외에 뭐 학생 비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이런 사람들은 받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오래 일할 사람을 뽑고 조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봐요? 더 낫다고 보긴 어려운데 네네. 호주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건
되게 안정적이에요. 대신에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요. 풀타임이 아닌 ABN이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내가 일을 하는 만큼 더 받을 수 있는데 그쵸. 보통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면 일을 더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네, 정해진 시간만 일을 하고 그 외의 시간은 일을 시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시급이 세도 결국은 받을 수 있는 돈은 한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돈에 만족을 하고 일을 한다면 정말 좋은 직장이죠. 아, 그쵸. 네. 워라밸이 딱 그렇죠. 맞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호주 오셔가지고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영어가 내가 충분히 호주 회사에서 일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네.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는 제가 느낄 때는 좀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건축 일 하는 사람들이 평균 임금이 굉장히 다른 높죠. 오피스나 뭐 그런 직종보다는 더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 나라 사람들은 나름의 기술이라고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맞아요. 대단한 한국에서는 오히려 좀 약간 천하게 생각하잖아요. 노가다라고 맞아요. 부르면서. 맞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반대로 너 타일러냐? 너 돈 많이 벌겠다. 이런 맞아요. 인식이 있어요. 오히려 너 기술이 좋으면 돈 많이 벌겠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인식은 이쪽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보통 하이비즈라고 형광색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 옷을 입고 다니고 그냥 뭐가 묻어있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신경 안 네. 써요. 정말 아무도 신경 안 그 써요. 옷을 입고 그냥 그 번화가에 걸어 다니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맞아요. 오히려 뭐 그런 사람들 또 존중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타일러, 목수, 배관공 뭐 이런 직종들 다 합쳐서 트레이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존경, 리스펙을 해주지. 너 힘든 일 하는구나. 그리고 돈 많이 벌겠구나. 기술이 있으면. 있고 네. 또 이 나라는 DIY를 워낙 많이 하잖아요. 자기 그죠. 집 수리하고 이런 걸 맞아요. 많이 하는데 이것도 다 돈이니까 맞아요. 되게 호주는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직접 옆에 그래, 직접 하거나 옆에 누구 친한 사람 기술자가 있으면 제발 좀 와서 좀 해달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짜. 많이 하죠. 예.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술자들이 호주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다는 거, 그런 거 잘 이제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경력자라면 네네네.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보통은 물어보죠. 이 사람이 뭐 기술이라면은 뭐 너는 뭐를 할 수 있니? 타일링 어떤 걸 할 수 있니? 그리고 스크리딩이나 뭐 그냥 흔히 베딩이라고 부르는 시멘트랑 모래를 섞어서 네네네. 물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 보통은 바스룸 샤워에 샤워장을 이렇게 물기를 네, 만들어서 네, 네, 네. 왜냐면 타일을 그냥 편편하게 붙여놓으면 물이 이렇게 안 내려가야 빠져나가죠.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경험이 있는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뭘 해봤니? 혼자 뭐를 할 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면접을 보면 이제 웨이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너는 얼마에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 내일 테스트를 해볼 테니까 뭐 아니면 다음 주에 해봐라. 와봐라. 와서 이거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실제 그 정도 받을 실력이 된다. 네. 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뽑는 거고 처음에 초보자는, 일할 사람들한테는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ABN이 필요하다면 ABN이 준비되었던가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내가 옷이나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런 게 다 준비되었다면은 일단은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어떻게 돌아가고 물론 이거 들어서 바로 다 모든 걸 머릿속에 입력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렵죠. 예. 대략적으로 알려주고 이걸 할 수 있겠니? 한번 일주일만 해보고 뭐 계속 할 수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러고 근데 정말 처음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서 아, 그쵸. 일주일 만에 아니면 이틀, 3일 만에 많이들 그만두는 그만두죠.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의지를 많이 봐요. 처음에 의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뭔가 누군가의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끈기나 인내심이 있는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네. 도움은 분명히 될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완전히 직접적으로 도움을 된다고 하면 그거는 어렵다.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호주와 한국의 그런 타일링 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한국 방식으로 배워서 이곳에 와서 일을 똑같이 한다라는 건 장담을 못 해요. 왜냐?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결국 타일을 붙이는 건 똑같지만 네네. 어떤 식으로 일을 설계해서 하는지 그게 좀 달라요. 근데 내가 한국에서 배워와서 여기서 응용해서 호주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오케이, 보통은 오케이. 내가 배운 게 전부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하려고 하죠. 오히려 여기서 하는 게 새로운 스타일이라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걸 직접적으로 여기 와서 쓰기가 힘들어요. 반대로 요즘엔 이제 한국에서도 호주식 타일링이라고 약간 고급잡으로 바뀌어요. 한국에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일하던 방식은 한국에서 옛날 어른들이 일하던 방식은 일본식 타일링이에요. 일본에서 지금 한국으로 전수돼 와가지고 그 기술이 지금까지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계속 쭉 그렇게 해오고 하셨겠죠. 있는데 네. 이제 유럽, 호주식으로 이제 호주에서 배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비즈니스를 약간 하거든요. 역수출이 되는구나. 그렇죠. 기술이.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한국에서도 요즘 뜨고 있는 타일이 한국에서도 꽤 뜨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다 요즘 뜨고 있는 방식은 다 호주식. 좀 약간 더 고급스럽고 더 럭셔리한 그런 식으로. 왜냐면 호주 자체가 타일에 대한 스탠다드가 높아요. 한국보다는. 네, 퀄리티가. 거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해주신 베란다, 욕실, 그리고 뭐 쇼핑센터에 타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마무리하면 실제 한국에서 배워서 오는 거 좋은데 그거를 적용하려면 그만큼 응용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진짜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국에 가서 그 기술을 배우면 내 가진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한국에서의 배운 기술이 내가 가진 많은 기술 중에 하나가 네네, 되겠지만 네, 네. 그럼 제가 응용할 수 있는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네, 그쵸. 근데 만약에 그것만 배워서 오면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오히려 여기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실 좀 적성에 맞아서 이게 경력과도 물론 비례하지만 사실 실력과 더 확실하게 밀접하게 비례를 하거든요, 일 자체가.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했어요. 예를 그리고 들면 어떤 노력을? 노력이라면 뭔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좀 다른 사람, 그냥 같은 경력과 같은 위치에 있던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정확하게 하고 빠르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가 아니라 제 스스로를 좀 만족시키려고. 근데 좋은 건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누군가는 알아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냥 실제 웨이지나 아니면 그런 걸로 보답을 받아요. 내가 딱히 어필을 하지 않아도 내가 실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잘하면 남들보다 빠르게 웨이지든 그리고 뭐 기술자 타이틀이든 뭐 그런 걸 빨리 얻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재밌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뭔가 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빠르겠지, 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빠르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제 가치를 그냥 스스로 올리는 게 좀 인정받으면서 그런 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렇게 빨라지고 하니까 실제로 제가 맡고 있는 현장 외에도 다른 그런 세컨 잡들, 예를 들어 그냥 지인들이 자기네 집 화장실 이런 거 해달라고 하면 그냥 제 현장 빨리 마치고 그냥 그 이후 시간에 가서 거기 있는 원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제 지인 욕실이나 이런 거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해주고 따로 이렇게 용돈처럼 또 거기서 또 돈을 받고 그런 것처럼 그냥 재미있어요. 그렇게 계속 저를 약간 챌린징하는 거, 계속 채찍질하는 거, 그런 게. 지금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해주신 말씀들이 너무 신뢰가 가서 저도 막 욕실을 맡기고 싶네요. 그냥 단순히 제가 일하던 곳으로 얘기를 하면 네네네. 저는 코로나 영향을 전혀 안 받았어요. 그냥 똑같이 주에 충분한 시간을 일을 했고 한 주에. 네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한 정도? 근데 그 답답하시긴 했겠어요. 네, 근데 그것도 실제 일을 할 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경우도 많고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외에는 없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어요. 여기 브리즈번 쪽으로. 맞아요. 이주를 많이 하면서 실제 그 부동산 집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기면서 맞아요. 여기가 약간 하우스나 뭐 이런 건설 붐이 조금 일었어요. 그래서 일이 많으니까
타일은 뭐 이런 건축 일 쪽은 불경기를 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림픽도 2032년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뭐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시지 않을까. 건설 경기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수요가 많으니까. 네네네. 그런 집이나 아니면 그런 건물들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현재 그 한 회사에 고용돼 있는 고용인으로 있는데, 저도 그냥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타일 회사를 조그맣게 차려서 2명 혹은 3명 이런 식으로 차려서 그냥 하우스 위주로 하던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게, 이 호주는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로 해도 정말 내가 크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많은 맞아. 부가가치를 맞아. 얻을 수 있어가지고 맞아.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뭐 주변 지인분들 이렇게 해주는 것도 네, 상당히 쏠쏠하고, 네, 일이 끊기지만 않는다면 네, 되게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있는 회사와의 관계도 잘 유지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만약에 비즈니스가 혹시라도 잘 연결이 안 되거나 그런다면 이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또 일을 다시 하고, 일을 하고. 네, 이게 좀 유연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타일은 또 그쵸. 이런 식으로 그냥 하루 일해주고 하루 일당 받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하는 거라. 근데 이게 한국이랑은 다르게 호주라는 나라 자체가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네. 한국은 파트타임이란 개념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풀타임 아니면 말어. 그렇죠. 약간 아니면 이런 아르바이트처럼 뭔가 보장이 좀 덜 되는 그런 쪽이 그쵸, 있죠. 예. 그쵸. 그럼 오늘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